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슈를 눈여겨봐야 될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마켓식스 시간에는요, 메타 투자자분 자산운용본부 송준호 부장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시장이 너무 빠져서 잠을 못 잤는데요. 오늘 이제 PPI가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는데도 시장이 동요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이 CPI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는 어닝 시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3일 연속 하락세를 좀 떨쳐버리면서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기업의 실적은 당연한 거고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주요 대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가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JP모건 체이스와 델타 에어라인스 등 주요 기업들의 분기별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JPM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높은 인플레와 공급망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화랑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JPM은 대부분 하방 위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억 200만 달러 수준의 순신용 준비금을 쌓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리오프닝의 중심에 있는 주요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 에어라인스는 1분기 실적이 손실로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이번 분기의 사업이 더 회복될 거다 이렇게 낙관을 했습니다. 델타는 3월에 수익성을 회복을 했고 또 6월에 마감될 이번 분기 동안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2%에서 97% 사이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델타의 가이던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듯이 미국은 6월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소비 문화가 거의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로부터 시작된 어닝 시즌의 보고서들은 궁극적으로 최근에 시장에 서려있던 기업들의 수익 성장이 더딜 것이라는 이런 투자 심리를 다소 털어내면서 금일 상승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인플레 급등 구간에서 이번 어닝 시즌과 다음 어닝 시즌이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등하는 물가 상황 속에서 어느 회사가 지속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노동통계국의 3월 CPI는 1981년 말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면서 8.5%로 발표가 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근 보고서가 나쁜 소식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물가 상승률이 정점에 도달할 긍정적인 징후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서비스 회사인 제프리스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톰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된 CPI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라는 점을 염두를 해야 되고 휘발유 가격 상승이 가장 급격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이 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최근 유가의 급등세는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이 지난 몇 개월보다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제품에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구매력이 줄어들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인데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지금의 인플레를 잘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인 것을 지금까지 확인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경기 낙관론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1970년대에도 미국의 대형 주식들은 주가를 2배 이상 늘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낙폭을 크게 늘린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과대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경기민감주가 2.7%, 기술 섹터가 2.2%가량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2% 이상 상승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원자재와 통신 서비스, 에너지와 산업재 섹터도 1% 이상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틸리티는 유일하게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불안 요인은 있지만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가 낙관적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남아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은 JP모건이나 델타항공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어닝 시즌 관련해서 대형 주들은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커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펠로톤이라는 회사 볼 건데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운동장비 업체인 펠로톤이
오늘 주요 주주 중 하나이자 행동주의 투자회사인 블랙웰스 캐피털이 매각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발표한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요즘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 유형의 제품을 파는 회사인데 화면이 달려있는 고정식 실내 자전거와 러닝머신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용자는 화면을 통해서 스트리밍 미디어를 지원을 받고 또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용자들과 경기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머신을 즐기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상당한 수혜를 입었던 회사인데 2021년 1월까지 주당 $150 이상을 호가하고 있었지만 1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25 수준으로 주가가 80% 가까이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해당 급락의 이유는 리오프닝도 있지만 창업자인 존 폴리가 지난 2월 펠로톤 주식의 약 $5천만 달러를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한 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회사는 전 넷플릭스의 경영진인 베리 맥칼시를 CEO로 고용하면서 폴리를 대체를 했는데 블랙웰스 캐피털은 지금까지의 새 경영진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펠로톤을 애플이나 아마존 또는 나이키와 같은 회사에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금일 5%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작년 1월 고점 대비 80% 이상 빠져 있지만 동사의 시가총액은 83억 달러 수준으로 원화로는 10조 원 가량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해당 회사가 행동주의 펀드를 통해서 매각에 적극적인 동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구간의 신규 진입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리스크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지표와 실적 같은 이슈들을 잘 팔로우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로는요, 펠로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마켓식스 수요일 시간은 메타 투자자문 자산운용본부 송준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